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그 9연전을 쭉 리뷰하는 의미로 9연전 베스트 팀과 워스트 팀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께서 일단 베스트 팀부터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네. 9연전 동안 베스트 팀 두 분께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단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제가 먼저 양보했어요. 아 진짜? 그래요? 네. 저는 하나죠. 네. 왜냐면은 네. 1위를 차지했잖아요. 그쵸. 1위 차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승이죠 사실상. 네, 우치 두 경기 예. 빼고. 모든 패널들한테 다 물어봐도 하나가 최고 잘했다고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단장님은 뭐 다르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하나가 이번 주에는 제일 잘하지 않았나 저번 주하고. 알겠습니다. 예. 단장님. 아니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네. 하나인데 하는데 아니, 하나가 아니고 딴 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네, 누가 맞아요. 봐도 하나인데 제가 네. 양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먼저 하시라고 한 거죠. 누가 봐도 하나가 저도- 아니고 딴 팀 얘기하면 야알못이에요. 사실. 맞아요. 난 네. 롯데? 그러니까 야알못. 저 보자. 뭐 어때? 뭐 어때? 네. 하나죠. 네, 하나죠. 하나 진짜 강팀의 야구예요. 네, 강팀의 야구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단장님 저는 NC. 하나를 NC. 네. 하나 다음 NC. NC. 네. 아, 근데 그러니까 단장님이랑 저랑 생각이 같은 게 저도 원래 NC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아, 진짜? 왜냐하면 원정을 그렇게 다니는데 네. 연승을 한다는 자체가 선수단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NC를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하나 안 하면 얄못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하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인데 네. 진짜 NC가 5연승 하는 거 보면 저는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자, 맞아요. NC 얘기를 살짝만 해볼까요? 그러면 네. NC가 일단 아까 저희가 단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 경기를 치를 수 있게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 NC 창원구장이 아니라 울산 네, 문수구장 울산, 예, 거기서 치르게 됐어요. 네. 일단은 무기한 정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까지라고 봐야 되나요? 전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반기 내에는 네, 지금 이게 중앙정부로 올라갔잖아요. 네. 이게 그 국토부로. 네. 그러면은 이게 장기라고 봐야 돼요.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저 지자체 창원시에서 올린 그 내용을 거의 빠꾸를 놨잖아요. 네. 이거면은 이게 무조건 장기입니다. 네, 저는 장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그 창원이 아니고 울산에서 경기를 하는 거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한화가 청주 경기 할 때 네. 이게 사실 홈 경기인데 원정. 원정 경기 같은. 네. 네, 사실 그 대전에서 청주까지 거리보다 창원에서 울산까지 거리가 더 멀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창원에서 울산까지는 거의 1시간 한 시간 걸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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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면은 사실 이게 거의 뭐 좀 홈 경기 같지 않게 느껴져요. 근데 청주 경기도 그 하나 선수들은 조금 힘들어하잖아요. 거기 숙소에서 이제 호텔에서 자죠. 거기서. 네, 아, 네, 홈 경기가 네. 홈구장인데도 호텔 생활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울산이 1시간 거리인데 거기서도 호텔 생활하면 네. 홈이 없죠. 집에 가야. 그런데 이제 네. 팬들, 네. 예, 홈 팬들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아, 홈팬들도 창원에서 그래도 예. 평일날 6시 반 경기 오기 쉽지 않으실 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딴 데보단 낫잖아요. 없는 거보단. 없는 거보다 나은데. 그리고 이제 물론 더 큰 문제는 이제 일정 KBO 리그 전체 일정상의 문제도 좀 이제 해소를 해야 되니까 네. 계속해서 뭐 품앗이 하듯이 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안이 울산이 제일 나은 건데 이 그 창원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게 울산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수들의 피로감은 계속 이어질 거라.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NC가 지금 5연승까지 거뒀나요? 네네네. 대단합니다. 네. 사실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5연승이 된 느낌이에요. 네. NC도 마찬가지 아까 말했었지만 선발이 약해요. 네. 근데 로건 선수는 이제 첫 승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가 이제 5월달 돼서 첫 승한 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인데 선발이 약했는데 지금 5연승을 한다? 진짜 경이롭다고 표현해야 돼요, 진짜로. 네, 선수단 자체. 지금 NC의 이 흐름 그렇다면은 약간 아까 그 롯데와 좀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었는데 역시나 좀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네. 좀 들긴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스프링 캠프를 가잖아요. 스프링 캠프 가도 한 달 반은 이제 해외 생활하는데도 뭐 이틀하고 쉬고 3일하고 쉬어도 엄청 힘들어요. 호텔 생활에도 그렇게 편하게 해주는데 힘든데 여기는 시합을 하면서 스트레스까지 다 받으면서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캠프를 가면은
그 선수단이 거의 4주가 한계예요. 네. 4주가 넘어가면 이게 좀 힘들거든요. 이렇게 켜져요. 맞아요. 네. 예, 딱 그래서 일부러 한 4주 넘어가면 딱 이동을 이동하잖아요. 예, 네. 이동하는 이제 뭐 괌에서 오키나와 가거나 네. 뭐 이런 일정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NC는 문제가 기약이 없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뭐 6월 초까지만 한 달만 버티면 된다 하면 괜찮은데 이게 무기한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기약이 없다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선수들 볼 때. 약간 꿈도 희망도 없는 예, 느낌. 그러니까 네. 이 지방 원정을 가면은 하는 거 없이 되게 피곤해요. 이게 프런트도. 저는 시합도 많이 안 나갔잖아요. 네. 야구장 가서 화이팅만 막 내다가 들어와요. 네. 근데 호텔 오면 힘들어서 자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원정 가면은. 원정 가면 네. 홈에서 괜찮은데. 홈에서는 네. 와 괜찮은데 집에서 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빨리 나가서 운동해야겠다 하는데 원정 가면은 호텔에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나가도 파이팅만 가고 또 들어왔는데 야 너 왜 이렇게 힘드냐 오늘 막 이러고 또 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죠. 홈에 있으면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딱 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원정은 호텔에 웨이트장 뭐 이 정도니까 좀 한계가 너무 큽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NC 뭐 분발하고는 있는데 그야말로 그냥 감탄을 자아내는 현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감탄이 나타났다. 네. 라는 정도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9연전 기간 동안 가장 아쉬웠던 팀, 워스트 팀은 어디인지 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또 다시 한번 허도한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LG죠.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졌다는 자체가 음.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하는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1등만 기억하는 이게 세상이기 때문에 LG가 위에 있다 2등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다 보면 팬분들이나 전부 다 LG가 이제 전부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안 좋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 2패밖에 안 해요.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LG는 지금 2등이기 때문에 워스트로 뽑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단장님은요? 지금 9연전 기간 통틀어서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하나가 플러스 7, NC가 플러스 4, 롯데가 플러스 3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키움이 마이너스로 가장 많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 기준을 놓고 보면 키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9연전에 마이너스 5가 난 거는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9연전 이 전만 해도 마이너스 9였어요. 마이너스 9에서 이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네. 이게 붕괴가 됐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게 참 이게 느낌이 달라요. 사실 이게 구단이나 팀에서 봤을 때는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숫자가 있거든요. 네. 네, 좀 이해하시죠, 제 얘기. 네. 아니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이제 유단장님이 몇 년 계셨죠 프론트에? 26년. 26년? 26년 동안 몇 번 겪었어요 그걸? 저는 항상 강팀에만 있어. 그러니까. 네. 강팀만 있었죠. 네, 2020년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봐갖고.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몇 번 없었을 경우 같거든요. 네, 유단장님이 계속 많지는 않았는데 네.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갖고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그게 넘어가면 걷잡을 수 없어요. 네, 사실. 키움. 네. 그런 거 치고 어제 너무 잘했어요. 어제는 진짜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 치고는. 어떻게 맨날 지나요? 어쨌든 한번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유단장님은 가장 아쉬웠던 팀은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5가 크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 9연전에 마이너스 지표로 5가. 나타난다는 거는. 아니, 9연전이 그 초반에 이제 좀 그러니까 승리 싸움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상승한 팀은 하나고 반대로 떨어진 팀은 키움이잖아요. 네. 키움이 물론 똑같은 순위지만 네네. 똑같이 10인데 그 전하고 그 이유가 그래도 이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딱 붕괴된 게 크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반대로 다음에 얘기할 이 팀을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입니다. 삼성. 예. 네. 오히려 삼성이 뭐 지금 순위는 위쪽에 있습니다만 이쪽도 벌어놓은 게 많았고 사실 위에 있는 팀들의 간격이 되게 좁았어요. 좀 처음했는데 지금 좀 벌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삼성이 네, 많이 이번 이제 좀 9연전을 치르면서 네. 예. 마이너스 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그 9연전 전만 해도 LG를 추격했던 게 삼성, 한화, 롯데 세 개죠. 이 그룹이었잖아요. 이게 조금 이제 좀
균열이 생겼죠. 그렇죠. 구연전 거치면서 네. 하나가 치고 올라갔고. 뭐 하나와 LG도 선두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네네. 그래도 롯데와 삼성이 좀 비슷하게 붙어 있었는데 네. 오히려 롯데와 삼성 격차가 더 커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롯데는 플러스 3이고 네. 삼성은 마이너스 2면 그 두 팀을 합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지 않죠. 자, 그리고 흐름이 썩 좋지 않았던 두산을 상대로 루징을 했다는 게 홈에서 네네. 요게 좀 큰 것 같거든요. 와, 근데 아까 단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선발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 답이 없어요 지금. 네. 삼성이 선발이 지금 원태인하고 최원태 선수만 지금 잘 던지고 있고 나머지 3명이 완전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어느 팀을 만나도 타격에서 밀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투수력에서 밀려버리니까 이거는 시합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근데 이게 그 하나가 삼성이 대체 선발이 들어왔잖아요. 네. 거기는 완전 붕괴 수준으로 이게 그런 상황인데 네. 이 9연전 중에 한두 번 이렇게 하나처럼 좀 치워졌으면 괜찮을 수 있었는데 아. 9연전을 다 한 거예요. 네. 게다가 SSG전 또 연장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데미지가 좀 생겨버린 거죠. 야, 이게 하늘마저 돕지 않았네. 네. 그렇게 비 때문에 작년에 고생했는데 네. 왜 이번에는 이렇게 비껴가는지. 네. 아, 저는 솔직히 하나하고 이번에 삼성 했잖아요. 저 삼성이 솔직히 위닝을 가져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최원태, 원태인 나오게 해서 저쪽도 아무리 잘 던지지만 왠지 기세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또 빠따가 또 안 터지더라고요. 네.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순위차가 좀 벌어진, 물론 계단은 한 계단만 내려왔습니다만 네. 사실상 벌어진 거는 그 앞에 순위보다도 격차는 좀 뼈아프다. 그래서 지금 삼성 타격이 이제 페이스가 좀 떨어지는 것은 부상 변수가 또 생겼거든요. 김지찬 빠진 게 저는 진짜 아, 그렇죠. 네, 김지찬 적지 빠진 않다. 예, 네. 사실. 일단은 게임을 좀 이렇게 열어줄 네, 사람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이 좀 크게 아쉽다. 많은 분들이 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번에 얘기해 볼 팀은 저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김도영 선수가 복귀함으로써 조금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를 했었는데 나쁘진 않으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게 바로 기아입니다. 그리고 기아의 그 9연전에 말미를 장식하는 어제 게임이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진 않나가 아니라 이거 나쁜 대로 약간 평가가 네.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어제 그 대역전패를 제가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하고 있었거든요. 네. 시합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아, 저는 네. 라이브를 이렇게 하고 라이브 있는데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옆에서 이제 정민철 선배님이 팁 이제 핸드폰으로 보면서 야 10대 8 이러는 거야. 에? 그래 네. 10대 8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제가 라이브를 딱 끝내고 내가 야 역전당했다 11대 10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를 역전당할 경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기아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연승을 했지만 네. 그 마지막 한 경기로 다시 분위기를 좀 쳐질 것 같아요. 네. 심지어 하나랑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우천 취소가 두 번이나 있었어가지고 네. 마운드에 걸리는 부하도 다른 팀보다는 괜찮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3연전이 키움전이니까 네. 여기서 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로젠버그를 털었으니까 그렇죠. 이 경기 잡아야 되는데 이 경기를 이렇게 8회 8점 됐지. 네. 누구도 8회 초에 기아가 4점인가 3점 네. 먼저 냈잖아요. 그래 네. 아 여기는 끝났다. 네. 그렇죠. 저는 완전 네.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최지민 선수가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미들맨이잖아요. 네. 근데 미들맨이 그렇게 볼넷을 줄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아쉬운 게 정민철 선배랑도 다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김건우 선수가 아닌 조상우 선수를 먼저 냈었어야 돼요. 아. 거기를 틀어 막았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거기서 조상우를 제일 미드맨에 낸 다음에 9회 정형을 안 쓰고 차라리 김건국을 9회 편하게 올렸으면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 다음 날 쉬는 날인데. 그러니까요. 오늘 쉬잖아요. 네, 쉬니까. 예.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투수 교체가 참 어려운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어제 기아 인스타는 터졌던데.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네, 근데 아. 이제 선수 이제 프론트로서 네. 선수로서 이런 경기 그래도 이제 본인의 커리어상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죠. 정말 마치 뭐 총 맞은 것처럼 뭐 벼락 맞은 것처럼 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네, 일이 벌어진 말도, 경우가 네, 그쵸. 분명히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 많죠. 아, 그러니까요. 꽤 많아요. 네. 네. 이런 경기의 여파는 어떤가요?
연패한 거죠 완전. 어. 한 경기를 위닝 시리즈를 했잖아요 기아가. 네. 기아가 위닝 시리즈 했어도 이거는 3연패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쉬는 날이잖아요. 오늘 차라리 경기를 했었으면은 차라리 빨리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네. 오히려 여파가 더 크지 않을까. 연패의 여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생각이 나름인데 우선은 그게 원정이잖아요. 게다가 예. 원정이면은 상대팀 응원가가 계속 머리에 아, 진짜? 남아요. 진짜 이게 잠을 못 잡니다. 무슨 예. PTSD. 진짜로. 예. 정말 이게 계속 막 이게 응원가 때문에 네. 잠을 못 자고 다음 날도 잠을 못 자요. 아니 전쟁 갔다 온 사람들이 예. 총소리 들리고 예. 수류탄 소리 들리고 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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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가 소리 그래. 때문에. 진짜.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오늘같이 쉬는 날에 전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게 불행한 원래는 월요일 쉬면은 월요일이 참 불행해요. 그쵸. 네. 근데 이번 주는 목요일이 불행한 건데 그렇다고 게임을 하는 것도 좋은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짜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같은 팀 맞아?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과 올해 정말 천당과 지옥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기아의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저는 5강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절대 1강 지금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저도 한 1, 2주 전만 해도 기아는 치고 올라갈 저도 거다. 무조건 치고 올라갈 줄 근데 알았어요. 지금 이게 불펜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이게 계속 이럴 것 같아. 이게 일시적인 현상 같지가 않다. 네.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런 상황은 이게 작년에 우승한 그런 데미지가 있는 거다. 네. 불펜에서.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건 잘 모르겠고 사실 이게 또 원래는 기아가 2009년, 2017년 우승하고 다음 해가 다 5위를 했어요. 다 5위 했죠. 네, 지금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야, 연패 진짜 힘드네요. 네, 2연패 진짜 힘들어요. 2연패 힘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거의 뭐 이제 절반 이상쯤 팀들을 짚어본 것 같은데 더 언급하고 싶은 팀. 아까 좀 두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두산 저는 좋아졌다고. 네. 지금 두산이 이 9연전 기간에 4승 1무 4패를 했잖아요. 딱 5할 했죠. 예, 근데 사실 더 떨어질 수 있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두산이 오히려 그 전주에도 3승 3패. 이거 지금 이제 9연전 기간에도 4승 1무 4패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두산의 장점은 타격이에요. 네. 이게 조금 살아나는 기미. 근데 기록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기록을 보면 오히려 좀 떨어졌더라고요. 9연전 기간에 뭐 타율이나 뭐 OPS나 뭐 다 떨어졌지만 체감적으로. 근데 오히려 투수가 좋아졌습니다. 투수 기록이 좋아요. 9연전에 ERA가 이제 그 전에는 4.35로 6위였는데 3.84로 이 기간 동안 4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퀄리티 스타트 이제 그 9연전 전에는 11개로 이제 7위였는데 요 9연전 기간에 5개로 공동 1위예요. 그리고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가 그 전에는 이제 3개밖에 없었는데 8위였거든요. 요 기간에 2개나 그래서 3위. 그러니까 이게 선발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인 투수 2명이 로테이션 잘 돌고 있고 최승용, 최원준 이런 선수들이 잘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두산이 조금 올라갈 것 같다. 앞으로. 예. 근데 올라오긴 너무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초반에 너무 그러니까, 네. 근데 아직 그래도 마이너스 4인가?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4, 5 이 정도 되잖아요. 사실 두산이? 저는 아니 더 떨어. 아니 마이너스 5? 순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좀 예. 마이너스 제가 7.5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7.5가 그러니까 네. 5할, 아, 5할에서. 5할에? 네. 5할에서 마이너스 4개네요. 네 맞잖아요. 네 개.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 개. 사실 네. 저는 그 삼성전 들어가기 전에는 야, 잘하면 마이너스 10도 깨지겠다. 사실 왜냐면 삼성 더 경기는 라팍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라팍이고 그다음 잠실에서 LG를 만나니까 네. 야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다 위닝을 했잖아요. 위닝을 했죠. 사실 그 KT하고 경기에서 1무 2패를 해갖고 사실 상당히 좀 위험하게 봤거든요. 네. 근데 라팍하고 잠실에서 위닝을 한 게 저는 크고 이게 지금 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네네네. 두산은. 그러니까 사실상 예측으로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걸 네. 다 잡아내고 네. 상세다. 네. 위원님 네.
두산 팬들이 보면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이렇다니까. 이런 입장 이거 같아요. 뭔지 알겠죠? 우리 팀을 좋아하는 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닌데. 칭찬하는 건지 욕하는 거지? 아니, 이게 좀 약간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5할밖에 못하고 순위표가 지금 야 9등인데 지금 우리를 칭찬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약간 네. 이런 거잖아. 담임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도환이가 50점 맞았어. 도환이가 50점이나 맞았구나 그래도. 그리고 선생님은 30점으로 생각했는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근데 네. 저는 근데 칭찬이고 뭐고는 좀 객관적인 얘기를 한 거죠. 맞지. 근데 뭐 반박할 수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근데 있어요. 워낙 초반에만 안 까먹었으면 그게 좀 아쉽죠. 좀 위험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네. 상태가 오히려 마이너스 4라는 게 저는 괜찮게 봐요. 더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야구하는 거 보면. 네, 맞아. 그런 네, 말씀 많이 네, 하셨어요. 진짜 약간 답이 없어 보인다. 지난번은 비하인드에서도 뭐 네. 그 한줄 평이 뭐였죠? 그때 뭐 수렁에 네, 빠졌. 저는 뭐가 보이지 않는다. 올라갈 기미가 보이죠. 그렇죠. 진짜로 안 보였어요. 네. 네, 저는 왜냐면 두산이 저런 팀 컬러가 아니고 저런 팀이 네. 아니었는데 전혀 이게 보면은 이제 밖에서 보니까 네. 기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2연 저 삼성 위닝하고 이번에 LG 보면서 완전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네.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치고 올라가겠는데 이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확실하게. 사실 구연전 직전까지만 해도 진짜로 그 비방용으로 기자들끼리 정말 이승엽 감독 위험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이제 지나갔고 어찌 보면 그 골짜기를 넘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골짜기를 이제 그래도 한 골짜기 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미기세만 유지해 준다면은 해볼 만한 거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심리적인 이게 마지노선이나 그런 지점이 5할하고 네. 마이너스 10이에요. 네. 마이너스 10을 넘어가면 이거는 구단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어. 순간이었는데 그걸 극복을 한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4면은 5월 중에 이렇게 5할에 갈 수 있는 네. 그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 곽빈하고 홍건희가 어느 타이밍에서 복귀하느냐. 네. 그러면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곽빈이 빨리 와야 돼요. 그렇죠. 곽빈이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팀이나 뭐 있으실까요? 뭐 얘기할 건 많은데 네. 이게 네. 너무 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좀 그런데 저는 KT를 좀 언급하고 싶은 게 KT. 정말 리그에서 최고의 투수력을 갖고 있는 그쵸. KT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팀 순위가 아직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투수력을 갖고 하나보다 더 좋다고 보는 게 지금 KT 아닙니까? 오히려 더 네, 좋죠. ERA는 하나보다 네. KT가 더 좋아요. 뭐 투수가 근데 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팀 순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빠따가 아직 그쵸. 살아나지 방망이가 않으니까 살아나야 좀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딥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료를 너무 많이 제가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또 시간이 또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준비 안 해. 다음에 할 때는 한번 제가 한번 또 다른 걸 한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KT도 하나의 초 리그 그 시즌 초반기 모처럼 지금 계속 그 공격이 안 살아나고 있잖아요. 결국 로하스하고 강백호가 네. 터져야 네. 되는데 둘이가 안 터져요. 둘이 안 터지면 근데 이제 답이 없어요. 그 우리가 하나가 다시 방망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봤듯이 네. 여기도 사이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투기 쪽은 네. 지금 하나, SSC, KT는 비슷한 팀 컬러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폭이 좀 적다는 거죠. 이 팀들은 결국 네. 강백호하고 네. 로하스가 근데 이 기간에 KT가 5할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KT는 네. 이 기간에 아마 저쪽에 9등, 아. 저 두산 지금 순위죠. 그 네. 정도에 내려가 있어야 하는 팀이에요. 항상 초반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 정도 있다? 좀 중후반 되면은 시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저기는. 예.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그 야수 뎁스가 약하잖아요. 네. 네. 사실 KT의 팀 상황이면은 야수 트레이드를 좀 해야 될 팀이 아닌가. 아 항상 네. 6, 7월 달에 이강철 감독이 좀 많이 했죠. 네. 한 번씩 큰 네. 트레이드를 한 번씩 했어요. 네. 그런 그런 팀 같습니다. 그런 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한 주가 넘게 펼쳐졌었던 9연전 리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뽑는 9연전의 MVP 선수,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한 분씩 뽑아주시면 네.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어디 왔어요? 네. 저는 김서현 선수죠. 네, 저는 김서현 선수가 이렇게 잘 던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뒷문에서 이렇게 강심장으로 네. 이렇게 블론 세이브도 안 하고 지금 세이브 1위 공동 1위가 1위일 거야 아마. 이렇게 잘 던질지도 몰랐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시즌 초반부터 세이브 상황이 다 나왔잖아요. 김서현 선수는 중간에 들어왔는데도 원래 되게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부담을 이겨내고 잘 던진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 피지컬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학교를 잘 나와서요. 네. 서울고등학교. 아, 그래요? 약간 학연지원 좀 있긴 네. 한데 그래도 그거는 좀 장난으로 얘기한 거 너무 잘 던지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류 단장님은요? 뭐 사실 1위 팀인 하나를 꼽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NC를 하고 싶습니다. 네. NC가 가장 지금 야구를 애틋하게 하고 있는 팀인 것 같은데 네. 김영준 선수가 애틋하게 하고 있다. 애틋하게. 와. 표현 좋네요. 딱 그 정말 가슴에 딱 와닿네. 네. 어떤 느낌인지. 네네. 네. 사실 김영준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수비가 타격이 좀 약한 선수였거든요. 네, 타격은 약했죠. 그러니까 수비는 괜찮고 네네. 그러니까 수비가 좋아서 1라운드에 뽑혔어요. 그런 선수인데 상무를 갔다 와서 타격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저도 저렇게 홈런을 많이 네, 칠 그러니까 줄 그런 선수 몰랐어요. 아닌데. 네, 타격이 약한 선수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는 거포형 포수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3연전 기간 동안에 홈런 5개. 맞아. 그러니까 리그에서 1위, 타점도 14개 1위, OPS 뭐 2위. OPS가 1.337인데 그 1위가 최영호 선수 1.338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거의 뭐 이거는 1위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아니 이 선수가 이렇게 잘하나? 그러니까 지금 팀에서 5번 타자 쳐요. 네. 네, 사실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타격이 이렇게 좋은 선수였나? 저는 치는 거 보면서 놀랬던 게 네. 김영준 선수 홈런을 보면은 네. 맞는 순간 넘어가요. 네.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게 네. 아니고 맞으면은 네. 나수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네. 떠나요. 예. 네. 그 정도로 지금 임팩트하고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예. 오. 신기합니다. 저도 좀 신기해요. 네. 저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김영준 선수 나오면은 야 빨리 잡을 수 있겠다 이랬는데 네. 만약에 지금 상대하면 되게 머리를 써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진짜 군대에서 진짜 개화를 한 건지 본인의 저 재능이. 뭐 상무 버프. 네, 상무버프를 걸린 건지. 상무버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뽑은 9연전의 MVP 김서현 선수와 김영준 선수를 뽑았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